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31일 밤 9시 50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멀어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출당시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진 탈당하도록 함으로써 매섭게 끊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니까 사전투표를 반대하던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사전투표해도 좋다 하면서 자신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역시 사전투표의 그 참여율이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유시민 씨의 실언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또 한 번 윤석열이 이재명의 도우미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 주최의 대중집회에 나온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냈다는 메시지를 낭독을 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김문수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윤석열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정광훈 목사와 멀어지려고 이렇게 중도화 정책을 폈는데, 그 노력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주 치명적 일격을 가한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씨는 보수나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서 더 깊게 빠지도록 하고, 이재명 후보가 좀 몰린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을 돕는 행동을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윤석열은 우리가 사실상 출당시킨 것 같다.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 씨는 일관되게 보수에 불리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또 이렇게 하는 윤석열을 자칭 보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왜 박수를 칠까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보수 괴멸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죠. 아직도 윤석열을 우상숭배하듯이 칭송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보수를 자칭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석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짚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12월 3일, 4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누가 봐도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자멸하게 되어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극적으로 구출한 게 그 자폭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 기회에 완전히 윤석열과 연을 끊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 소추에 찬성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정했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그런 자구 노력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윤핵관 세력과 함께 그 한동훈을 추방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노선대로 갔더라면, 즉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은 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한동훈을 몰아낸 게 이재명의 가장 무서운 라이벌 한 사람을 제친 거죠. 그 뒤에 국민의힘은 윤핵관 윤석열 세력이 장악하는 바가 되어가지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탄핵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4개월 동안 조기 대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기 대선 준비한다고 하면은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역질을 하는 것이다, 배신 행위다 해가지고 욕을 먹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3월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법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저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윤석열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훈수를 두면 둘수록 국민의힘은 더 위축되고 더 국민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죽이는, 결과적으로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국민 배신자다, 국민 배신자다, 국민 배반자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파면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 순간 윤석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빨리 제명을 하고 관계를 끊고 2달 예정된 조기 대선에 집중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공식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5월 3일입니다. 그 5월 3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인데 윤석열 편에 서 있는 후보를 뽑으면은 그건 선거를 포기하고 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역시 윤석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석열과 관계를 정리하는 타이밍을 다 놓치고 그나마 윤석열은 자진 탈당까지는 했는데 자진 탈당하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만든 황당무계한 영화를 구경하고 그 무렵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런 윤석열을 비판도 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굴러가고 해가지고 이제 투표일을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도 정광훈 주최 강연회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이재명 진영은 그걸 또 호재로 삼아가지고 역시 김문수 후보는 광장 세력 그리고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하고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다 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체는 결과론적입니다. 정치란 결과로 따지는 겁니다. 동기로 따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충실한 이재명의
비밀 선거 운동원이었다. 그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했다. 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동기가 아니고 결과로 평가해야 되니까 결과만 보면은 윤석열은 이재명의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1급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그 1등 공신은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